2026년 6월 고2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 지문이고요. 이번 들어갈 작품은 최형철의 일광욕하는 가구. 자, 들어가기 전에 갈래부터 한번 보자. 자, 이 시는요, 현대시, 그리고 자유시, 서정시에 속합니다. 당연히 시니까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겠죠? 성격이에요. 관조적. 그 다음에 관족이 아니죠. 관조입니다. 관조적, 그리고 연민적이야. 관조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멀리서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연민이라는 것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움, 그리고 좀 애정을 가지고 동정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시의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자, 주제는 상처 입고 낡은 존재들이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서로 돕고, 그리고 보듬으며 서로 간의 어떤 생명력 회복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화자는요, 뭔가를 보고 있어. 뭐를 보고 있냐면 어떤 마을의 모습이야.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마을의 골목골목에 자, 뭐가 있냐면 가구들이 이렇게 꺼내져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오래된 가구들이 바깥에 나와져 있는데 때마침 이 동네에 홍수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가구들이 물을 어떻게 하겠어? 먹으니까 이 가구들을 말리려고 어디에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가구를 바깥으로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 가구들에서는 오래된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 어떤 가구는 패여 있을 것이고 어떤 가구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화자는요, 그런 가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문득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삶은 화려한 삶은 아니겠지? 뭐 늙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에 힘들었던 그런 시절,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 가난한 삶, 그런 삶의, 사람들의 삶의 이런 치열한 흔적들이 그 가구를 통해 보이거든. 자, 요런 느낌으로 이 시가 형상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내용 들어가면서 자세히 분석 한번 해봐요. 자, 지난 홍수에 젖은 세간들이 골목 양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다. 자, 여기에서 외부 상황이 있어요. 홍수에 젖었어요. 세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살림 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쬐고 있습니다. 네, 햇빛에서 쬐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쬐고 있는 이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원래는. 그래서 의인하였다. 가구의 모습을 의인하였다. 그러지 않았으면 햇볕 볼 일이 한 번도 없었을 늙은 몸뚱이들이 쭈글쭈글해진 배를 말리고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죠? 네. 쭈글쭈글쭈글한 배, 그리고 늙은 몸뚱이. 역시 뭐예요, 얘들아? 가구를 의인화하였고요. 그러면 왜 쭈글쭈글한 배, 늙은 몸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쵸? 오래되어서 이 가구가 어떤 거예요? 예, 낡은 가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세월의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견뎌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상징을 해볼 수 있겠죠. 긁히고 눅눅해진 피부, 등이 굽은 문짝 사이로 구멍 뚫린 퇴행성 관절이 삐걱거리며 엎드려진다. 자, 여기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가구의 표면을 마치 뭐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부, 그리고 그렇게 오래돼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을 퇴행성 관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신체에 빗대서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잠깐 삐그덕거린다, 그리고 눅눅해진 피부, 이런 모습들은요, 뭐가 사용이 된 거죠? 눅눅해지는 피부, 이것은 촉각. 그리고 삐걱거린다, 얘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이 된 거죠.
여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한번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가구들, 오래된 가구들이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어떤 골목에, 오래된 골목에 나 앉아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현은 사실 이 가구는요, 오래된 가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떻죠? 주변에 어떤 소외된 어떤 이웃들,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그 사이 당신도 많이 상했군. 자, 가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보면서 너도 많이 상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난 햇살 속으로 서로 몸을 디밀다가 몰라보게 야인 어깨를 알아보고 서로 아른 채를 한다. 자, 뭐 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지난 햇살 속에서 서로 야인 어깨를 알아보고 서로 아는 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구들이, 그죠? 가구들이 자,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가구들은 우리의 소외된 이웃,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든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서로 이렇게 낡은 가구들이 아는 척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위로한다. 즉 서로 간의 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 즉 상처받고 소외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뭐를 나눈다라는 거야. 너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가구들이 서로 아는 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 델라 조심해. 몸을 뒤집어주며 갑자기 살을 왜 대죠? 그렇지. 여기 진한 햇살의 가구들이 서로 쬐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몸을 뒤집어 주며 작년만 해도 팽팽했던 의자의 발목이 절룩거린다. 자, 팽팽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렇지. 절룩거렸어. 그만큼 세월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세월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고난을 겪었겠구나.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라면요. 얘들아, 우리 시를 단순하게 그냥 가구가 오래돼서 햇빛에 이렇게 쬐게 냈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건 표면적인 이해죠. 화자는요, 즉 시인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서로 교감을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풀죽은 풀죽고 곰팡이 쓴 허섭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었던 가난들이 아랫돌이 털 때마다 먼지로 풀풀 달아난다. 자, 뭐라고 얘기해? 가구들에 쌓여 있었던 허접 쓰레기, 곰팡이, 그리고 가난, 먼지로 풀풀 달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얘들아? 그렇지. 자, 여기에서는 그 곰팡이 쓴 가구들이나 먼지에 터는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가난의 어떤 모습이다. 고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마치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예. 풀풀 달아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음지의 근육들. 음지는 어두운 곳이죠. 음지는 그늘이에요. 네, 그늘. 자, 음지의 근육들 탈탈 털어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쨍쨍해진다. 자, 여기에서의 음지의 그늘은 사실은 그늘이잖아. 근데 나쁜 뜻은 아니야. 어두운 곳에서 그래도 그들은 뭘 키운 거니? 그렇지. 근육을 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늘에서 견뎌온 힘. 그늘에서 견뎌온 힘.
견딘 힘 이렇게 얘기할게요. 견딘 힘. 그리고 선생님 다른 말로 노력 이렇게 해볼까? 우리 근육은 운동한다고 금방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겨. 그치? 근데 그 이 음지는 힘든 고난이죠. 고난에서도 뭘 키웠어요? 힘을 키웠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탈탈 털어말린 얼굴들. 햇살에 바로 찡찡거린대요. 자, 찡찡거린대요. 비로써요. 뭐예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햇볕을 쬐는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쨍쨍거리는 어떤 삶의 활력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어떤 활력, 그리고 생명력을 얘기한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힘든 과정 안에서 혼자만 있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면 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 너 힘들었어. 서로 교감하고요. 아, 너 수고했어. 서로 알아주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뭘 갖게 되는 거야? 네,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시에서 또 두드러진 특징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해보자, 얘들아. 자, 이 시에서 얘들아,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했었죠. 어디죠? 네, 여기죠. 긁히고 눅눅해진 피부, 그리고 쭈글쭈글해진 배, 이거. 자, 잠깐만. 쭈글쭈글해진 배는요, 이거는 촉각이라 말할 수 없겠다. 얘는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긁히고 눅눅해진다라는 건, 이거는, 네, 그래서, 눅눅해진 피부, 여기가 이제 촉각적인 심상이 되는 거죠. 네,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요, 이 시에서는 우리가 가구들이 햇빛에 말리는 모습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각적인 심상도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알아두고, 삐걱거린다라는 건 또 청각적인 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이렇게 촉각적인 심상, 그리고 시각, 그리고 청각적인 것이 사용이 됨으로써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 있을까? 네, 여기 보니까 음성상징어도 사용이 됐다. 음성상징어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 한번 찾아볼게요. 음성상징어 어디 있을까? 음성상징어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를 하죠. 먼지로 날아가는 거 풀풀 날아가요. 쨍쨍 이런 것도 우리가 음성상징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밖에 또 있습니까? 네, 쭈글쭈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지? 이거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니까요. 얘도 음성상징어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시에서는요, 얘들아, 대구적인, 그러니까 통사 구조가 사용이 되었거든. 유사 통사 구조. 얘도 한번 찾아보자. 자, 유사한 통사 구조의 사용 한번 통사 구조 사용된 거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 자, 여기 보면 자, 지난 홍수에 젖은 새간들이 골목 양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다. 새간들이 그리고 뭐뭐하고 있다.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지난 홍수에 젖은 새간들이 양지에 쬐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늙은 목둥이들이 배를 말리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 뭐가 뭐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나타내는 건 바로 뭐죠, 얘들아? 그렇지. 운율감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심사 사용되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 사용됐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시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얘들아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구성이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말투이다. 대화적 어조이구나. 네, 대화하는 말투가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화적 어조라는 건 없고요. 얘들아, 그냥 대화적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정리해보자. 여기 시에서는요, 꼭 부정이라기보다도 좀 약간 대조적인 시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부분이 서로 대조로 이뤘나 잠깐만 볼게요. 이 시에서는요, 이게 어두운 곳, 음지에서 이들이 어디에 나오죠, 얘들아? 그렇지. 양지에 나와서 햇빛을 쬐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젖음. 그 다음에 양지에서 마르죠. 그 다음에 과거 어떻게 됐다? 피부가 팽팽했지만 그 나무 의자 있잖아요. 지금은 절룩거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어떤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의미예요? 네, 잘 견디고 살아왔던 그 지금의 모습. 그래서 다시 어떻게 활력을 찾은 모습을 찾은 어떤 생명,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